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보입니다. 오늘은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스크가 발생하면은 정확한 진단을 해야 올바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도 줄이고 치료 기간도 단축하고 치료의 방향도 결정이 됩니다. 스스로 자가 진단이 된다면은 치료에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자가 진단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다리를 들어 올리면은 엉덩이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 길이를 확인을 해보고 다리 길이에 차이가 있다면은 골반이나 척추가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 길이가 차이 나면은 한쪽 바지의 끝만 빨리 닳습니다. 그리고 까치발로 발걸음을 걷거나 뒤꿈치로만 걸으면은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뒤뚱거리게 되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엉덩이 또는 다리 쪽으로 뻗어가는 방사통, 저린 현상이 느껴집니다. 서 있을 때 골반이 삐뚤어지거나 몸이 기울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반신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도 들고 양쪽 발가락을 동시에 힘을 주어서 눌러 보았을 때 어느 한쪽의 발가락이 힘이 없거나 특히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면 힘이 없는 발가락에 신경이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서 발꿈치로 걸었을 때 잘 걷지 못하거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 어깨 넓이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펴거나 뒤로 젖힐 때 통증을 느끼게 된다면 일단 우리는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의 자가 진단은 목을 위에서 옆방향으로 지그시 누르면은 신경이 눌리는 자세인데 이때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팔로 내려갑니다. 근육통은 근육을 누르면 통증이 느껴지는데 목 디스크는 근육을 눌러도 아프지가 않고 근육 깊은 곳에서 기분 나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는 어깨의 질환과도 비슷합니다. 어깨를 틀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있으면 이거는 목 디스크라기보다는 어깨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목 디스크는 어깨와 등이 뻐근하고 팔과 손이 저리거나 목이 늘 뻣뻣하고 뻐근합니다. 그리고 두통이 자주 발생하거나 어지럼증으로 두통약을 복용해도 차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좌우로 흔들면 통증을 느낍니다. 잠을 자다가 팔이나 목이 아파서 잠을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 목을 움직이면 통증이 있고 팔이 저리거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것으로 목 디스크의 자가 진단에서 나타난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방치하게 되면은 밀려나온 디스크가 중추신경의 척수를 누르면서 전신마비 증상까지도 생길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목 디스크 왔을 때는 눈의 안압이 높아서 뻐근하고 툭툭 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요추에 요통이 왔을 때는 소변을 보고 나면은 가끔은 전립선 요도 쪽에 찌릿찌릿하면서 아주 그런 기분 나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체육을 통해서 저 스스로 치료를 한 후에는 그런 증상들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그런 현상이 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의 그 치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대부분의 환자들 중에서 80에서 90% 정도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증상이 좋아집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상당수가 호전이 되고 단순한 휴식만으로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절로 낫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치료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심한 통증이나 마비를 동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1, 2주 동안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권장합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고 나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때 수술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수술은 대개 다리 통증이 심할 때 신경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은 최후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단기간의 휴식이나 안정,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요법, 경막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신경근 차단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한의학적인 침술이나 수기요법, 도수치료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또 춘화요법과 동양의학과는 조금 다른 카이로프르틱이라는 치료 방법. 이 카이로프르틱이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파생되었는데 손을 뜻하는 이 카이로와 테크닉을 합성어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수치료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대부분의 디스크는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쉬거나 안정을 취하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입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저절로 좋아지기 전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통증이나 저림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치유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그 목적입니다. 약물 치료는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생긴 붓기나 국소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진통제나 소염제가 흔히 사용. 그리고 대부분의 소염제는 진통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근이완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 약의 부작용입니다. 이 약의 부작용이 변비나 나른함 그리고 약물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의사들이 항우울제라든가 항경련제 같은 약물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약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약을 복용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는 근육의 경직과 통증을 줄이기 위한 초음파, 전기자극, 핫팩, 콜드팩 이런 마사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견인 치료로도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관절을 자극하는 마사지 같은 도수역, 카이로프락틱 이런 거는 검증이 된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운동요법은 통증이 감소되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자세를 바꿔주고 가볍게 걷는 운동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크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운동을 해주어야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손상이 된 디스크를 다시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없어지면 조금 더 강화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유연성과 근력,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한 경우는 경막의 주사요법과 신경근 차단술을 받게 됩니다. 심한 다리 통증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소염제인 스테로이드와 극소 마취제를 경막 외의 공간, 척추 신경 주위에다가 신경근 주위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대개 두세 번에 걸쳐서 시행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속칭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뼈주사로 알려진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수술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없이도 증상이 호전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의 목적은 탈출된 디스크가 심경을 압박하고 자극을 해서 통증과 또는 근력 약화를 유발하는 현상들을 수술을 통해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추간판 절제술과 인공 디스크 치환술, 또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수술, 우리가 시술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추간판 절제술입니다. 이것은 탈출된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는 것으로 추간판 탈출 중에 대표적인 수술법입니다. 이 수술은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 후에 시행되는데 디스크 위치에 있는 섬유륜을 약간 절개하거나 눌려있는 신경이 잘 보이도록 뼈를 약간 떼어내는 것입니다. 탈출된 디스크 조각들을 제거해서 신경이 눌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수술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출혈은 거의 없고 수술 후 하루에서 3일 후에는 퇴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겪는 고통이라든가 부담은 충수염, 그러니까 맹장염 수술하는 정도로 가볍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사나 인공뼈를 사용하는 수술은 추간판 탈출증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간판 절제술에서는 내시경이나 현미경, 레이저 등을 사용하는 다양한 병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탈출된 디스크를 직접 제거해주는 대신에 간접적으로 감압해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약으로 디스크를 녹이는 방법, 디스크를 특수기구를 이용해서 잘게 썰어서 흡입해내는 방법, 또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방법, 레이저나 열로 디스크를 녹이는 방법, 그러니까 이들을 혼합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대부분은 절개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환자가 신체적인 부담이 적고 수술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수술 후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어서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들은 정통적인 추간판 절제술에 비해서 그 결과나 그 치료 효과가 비슷하거나 많이 나쁘지 않거나 수술 직후의 회복이나
약간 더 빠르다는 정도이지 중장기적으로 우수하다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치료 방법들을 의술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정통적인 방법보다 더 우수한 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긴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의사에 따라서 선호하는 치료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아직까지 어떤 치료 방법이 어떤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적용이 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하고 추간판 제거술 등의 수술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진통제나 약물 투여, 침상 안정 또는 골반 견인, 물리치료 및 중재적 시술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연경과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존적 치료의 목적은 통증의 조기 감소, 신체 기능의 조기 회복, 재발과 만성 통증의 방지에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신경통은 신경뿌리의 염증 반응, 기계적인 압박과 동반되므로 경막 외곽으로 스테로이드 국소마취제를 혼합 주사하는 것이 환자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의사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에 걸리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런 편견과 두려움 때문에 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수술하지 않고도 증상을 개선을 위한 중재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장치나 초음파 유도로 이완된 신경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나 경막외 감압신경 성형술 등으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일단 디스크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 중에는 척추관 협착증을 디스크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어느 정도의 보행을 하거나 서 있을 때 하지의 통증과 이상 감각, 무력감과 중량감을 느끼기 시작하지만은 보행을 하다가 쉬거나 앉으면 이러한 증상들이 감소하거나 사라집니다. 간헐적인 파행을 특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척추의 명관절 증후군이나 천장관절 증후군들과도 같은 척추의 관절 질환과의 구별도 필요합니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소염 진통제, 근육이완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와 표충열 치료나 초음파, 저주파, 전기치료, 골반 견인 등의 물리치료를 통하여 통증을 감소시키고 회복을 돕게 합니다. 초기에는 콜셋 등을 이용한 보조기구로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근육 위축을 막기 위한 복부와 등의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 외에 극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주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존적으로 치료해도 효과가 없는 심한 통증이나 하지신경마비가 진행돼서 대소변 기능 장애가 생길 때는 또는 자주 재발되는 요통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는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10% 미만입니다. 핵심은 염증입니다. 젤리 안에 들어있는 세포들이 디스크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죽게 됩니다. 거기서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없으면 웬만한 물리적인 압박이 있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염증이기 때문에 자연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한두 달 정도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디스크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이비 치료사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통증은 가라앉으니까 환자들은 치료가 효과를 본 걸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밀려난 디스크도 저절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절로 빠져나온 디스크 크기가 줄어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빠져나온 디스크는 수액이 그러면 수분이 마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젤리로 된 방향제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거 똑같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탈출된 디스크를 다시 밀어넣고 찢어진 부위를 수술로 다시 옛날만큼 딱딱하게 해줄 수가 있다면 그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수술 방법이 지금까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그동안 수많은 새로운 변법들이 시도되었는데 대부분은 그 효과가 좋지 않은 것이 입증되어서 사라졌습니다. 그 현재 시도되고 있는 방법들을 역시 상당수가 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방법이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홍보 매체에서는 상업적 의도가 강한 광고성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 방법을 효과가 좋지 않음이 이미 입증되었거나 곧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물들에는 장점만 가장되게 홍보되어 있고 수술 대상의 한계나 단점, 문제점, 수술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음,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문제인 겁니다. 결론은 현재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와 발전이 진행 중이지만은 이들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들을 현혹하는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